was my sense of great. 나는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상한 종류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육체적인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958년 어느 금요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이 진동이 멈추어 잠이 들기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방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이상한 꿈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충격을 받고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의식과 인간 존재에 대한 발견의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격차를 통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치 더 높은 궤도에 도달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해 수준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축적된 학습을 통해 우리는 평범한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종의 탈출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를 위한 기본 도구를 배우면서 창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라디오 산업에서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로버트 먼로는 영적, 철학적, 종교적 영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생애 초기에 그는 주로 가족과 직업 경력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먼로는 자신이 육체 밖에서 자신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현실로 데려가는 두 번째 몸이라고 묘사한 것을 탐험하면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확장된 의식 상태로의 여행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다른 존재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 의식의 본질을 깊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로는 인간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더 높은 힘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유체 이탈 경험 분야와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 탐구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에너지 차원과의 연결에 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정표는 먼로가 43세였던 1958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어떤 논리적 설명도 거부하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먼로가 쉬려고 하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누운 지 몇 분 후 강력한 진동이 그의 몸을 너무 강렬하게 흔들어서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흥미를 느낀 그는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잠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진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대해 걱정한 먼로에는 의사와 심리학자와 상담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가 완벽한 건강 상태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지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기심으로 인해 그는 이러한 경험의 기원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먼로는 진동에 휩쓸려 자신이 육체 밖으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그의 몸에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다. 이 사건들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고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먼로는 결국 육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먼로는 현실의 다른 차원과 물질계 너머의 지능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목표로 유체 이탈 경험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틀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그는 기존 과학에서 답을 찾았지만 만족스러운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물리학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비슷한 현상을 탐구하는 사람들과의 독서와 접촉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몬로에는 자신이 아스트랄체와 같은 난해한 용어 대신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개념인 두 번째 신체라고 부르는 것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비주의 및 난해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먼로는 유체이탈 체험을 좀 더 체계적이고 덜 미신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유체이탈 경험 또는 OBE, 유체이탈 경험, 은 사람이 자신의 의식이 육체와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말합니다. OBE 동안 환자는 몸 밖으로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보거나 심지어 다른 장소, 차원 또는 현실로 여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먼로에 의해 알려진 아스트랄 여행, OBE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은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적 전통에 널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많은 문화권에서는 치유나 지식을 찾아 육체로부터 분리된 경험과 영적 세계를 탐험한 경험을 묘사해 왔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 토돌과 같은 경전이 죽음 이후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고급 수행에서는 소위 무지개체에 대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성경조차도 강렬한 영적 연결의 순간에 물질계 너머의 다른 현실에 접근한 기독교 성도들의 황홀한 경험에 반영된 이 두 번째 몸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영적, 종교적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신비의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먼로가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습니다. 유체이탈 경험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71년에 먼로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의식이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은 청중에게 제시한 Journeys Out of the Body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수년간의 탐험 동안 먼로는 이 두 번째 신체와 물리적 평면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는 비물질적 형태의 여자친구를 꼬집어 이러한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고통을 느꼈고 며칠 후 꼬집어서 남은 멍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형 친구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희끄무레 한 안개로 인식되었습니다. 영매는 그것이 먼로인지도 모른 채 그 존재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먼로는 자신을 다시 육체로 밀어넣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친구와 함께 그 이야기를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업이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커서 갑자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체이탈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먼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74년 먼로는 인간의 의식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는 열망에 힘입어 유체이탈 경험 연구와 변화된 의식 상태 탐구에 전념하는 연구센터인 먼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먼로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특정 바이노럴 주파수를 사용하여 뇌의 반구를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사운드 시스템인 헤미신 기술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개인은 명상, 휴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체이탈 경험의 깊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먼로의 삶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 중 하나는 CIA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먼로의 인스티튜트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2003년 Declassified Gateway 프로젝트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문서화되면서 기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헤미싱크 기술로 유도된 것과 같은 변경된 의식 상태가 유체이탈 경험과 원격 관찰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간첩 목적으로 심령 능력을 활용하는 원격 감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몬로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업은 원격 보기 세션을 위해 몬로 인스티튜트의 기술을 사용한
조 맥모니ገል과 같은 에이전트 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인간의식의 한계에 대한 공식적인 탐구에 대한 로버트 먼로와 그의 연구소에 심오한 영향을 반영합니다. CIA가 지원하는 연구는 먼로의 발견과 방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국은 대체 현실에 대한 탐구가 마음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신비와 숨겨진 차원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먼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려는 탐구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유산은 인간의식에 대한 조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버트 먼로는 수수께끼 같은 유체이탈 경험을 통해 물리적 현실 너머의 영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듯한 이 세계들을 탐험하면서 다양한 현실을 시나리오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로는 이를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로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을 말합니다. 먼로는 이를 물질 세계로 정의하며 우리의 경험이 물리 법칙과 유형의 상호작용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물질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물리적 영역입니다. 이는 깊이와 차원을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공간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먼로는 이 시나리오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언급했지만 이는 단지 동일한 공간의 다른 측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역에는 다양한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 거주하며 이들과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시간 개념의 변화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우리가 아는 선형적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지금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며 시간은 더 이상 유용한 척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생각의 힘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은 창조의 근본이 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물질을 형성하며 지각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로는 여기서의 존재나 영혼을 생각에 의해 조직된 에너지 형태로 보았습니다. 먼로의 발견은 물리적 현실 너머의 차원을 탐구하고 의식의 변형된 상태를 이해하려는데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의 현실은 물질 세계와 얽혀 있지만 매우 다른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로는 진동과 주파수의 개념을 탐구하며 여러 세계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물질 세계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양한 파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간섭 없이 공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지각 능력이 이러한 다른 현실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의 현재 감각 범위를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로는 과학의 발전이 제한된 인식을 확장해왔듯 비물질적 세계와 미묘한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전자기 스펙트럼의 비가시적 주파수인 엑스레이나 마이크로파를 탐지하는 기술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확장해왔습니다. 먼로에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거대한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세계는 생각과 감정이 즉시 투영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두려움이 현실로 반영됩니다. 먼로는 이 세계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억눌린 감정, 특히 미지에 대한 두려움, 죽음, 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질 세계에 가장 가까운 이 영역이 불안한 감정을 품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꿈을 꾸거나 약물에 취한 산자,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에 갇힌 죽은 자를 포함합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느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로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 이 세계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이 차원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억눌린 두려움과 욕망에 직면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숙달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먼로의 두 번째 책 Far Journeys에서는 로우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와 인류의 창조 이야기를 담은 정보 패키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로우취는 생명체, 특히 인간의 강렬한 감정적 경험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먼로는 고통, 사랑, 숭배 같은 강렬한 감정에서 생성된 이 에너지가 우주의 존재들에 의해 수확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는 이 개념을 더 높은 세력에 의한 인간 착취의 은유로 해석하지만 먼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더 넓은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결국 먼로의 발견은 인간 의식과 우주의 더 깊은 연결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물리적 세계 너머의 차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로에는 놀랍게도 우리 세계와 유사한 세 번째 시나리오를 묘사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독특한 도시, 사람들, 사회구조가 존재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술과 과학적 발전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계에는 정이나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에너지원이 없었으며 교통은 현대 기술 없이 증기 기관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먼로의 작업은 사람들에게 대체적 존재 상태를 탐구하고 우리의 생각, 감정, 에너지가 우주에 대한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하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사람 몸에 들어가는 독특한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몸에 임시로 흡수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접근할 수 있었고 자신이 투영한 대체 신체가 존재들과 현실과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몸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버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또 다른 버전이 평행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먼로에게 유체 이탈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즉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오비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임사 체험자들처럼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가치관과 삶에 대한 관점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글과 경험에서 로버트 먼로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물질적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배우고 경험하며 진화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육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경험과 감정에 집착하며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환생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먼로에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탈출 속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경험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이 에너지는 감소하며 이를 회복하려면 진동을 높이고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물리적 세계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일상적인 행동, 예를 들어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조작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인간에게 두 번째 신체와 같은 더 높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향상시키고 육체적, 감정적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갇힐 위험도 있는 곳이라 보았습니다. 로버트 앨런 먼로는 1995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단순히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의식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설립한 먼로 연구소는 여전히 의식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몬로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